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제조업 현장의 작업 환경 개선이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제조 로봇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들고 내리고 옮기고 이 무겁고 힘겨운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고요. 단순 반복이나 고위험 공정을 로봇이 대신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제조 현장에서 로봇의 힘이 아주 큽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최근 2년간 제조 로봇 보급을 위한 실증 사업을 해보니 생산성은 63% 높아지고 불량률은 56%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도 대구시도 여러 신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로봇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 신발끈도 매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특히 서비스 로봇 육성을 위해서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죠. 오늘 시사초점에서는 이 사업의 내용과 진행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대구 제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3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이번 한 주를 시청자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청취자의 목소리로 듣는 로고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대구는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잔뜩 흐린 하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각 지역의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고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봉화에는 호우 예비특보 내려져 있어서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으니까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 살펴보면 안동 지역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최고 22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가 내일 도산면 동부리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3대 문화권 사업장 개장식을 엽니다. 경북 지역 4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3대 문화권 사업은 신라, 가야, 유교 등의 역사 자원을 활용해 경북을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인데요. 이 가운데 안동에 조성한 복합 문화관광단지는 3대 문화권 사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3대 문화권 사업장은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안동국제컨벤션센터로 이뤄져 있는데요.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회의장과 레스토랑, 옥상정원 등을 갖춰 최대 2,000명을 동시에 수용하고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규모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고요. 세계 유교문화문화공원은 박물관, 기록관, 교육관 등의 기능을 갖춰 유교 미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16세기 조선시대 산성마을을 주제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도 오늘과 내일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포항과 경주에 5에서 40, 영덕과 울진은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흐리기 때문에 날은 종일 선선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22도에서 2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문화재청이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로 지정한 영덕 괴시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을의 버팀목인 어르신들의 삶 자체를 가치유산으로 인정해서 마을의 자산으로 남기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괴시마을의 진정한 문화유산은 고택을 일평생 지키고 가꿔온 어르신들이라는 점에서 집중해서 지역 기반 통합 프로그램 괴시리 전통마을의 할배 할매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다음 달
쌀에는 어르신들의 가난했던 삶과 못다한 이야기, 간직해온 나만의 보물을 자랑하고 기록하는 할배 할매 말 좀 해보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10월에는 내 마음의 보물전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지역화, 사회화의 단계를 밟아서 2024년까지 3년간 이어지고요. 모든 과정은 영상 기록물로 마을에 보존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20도, 습도는 9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이 공사 진행률 23.3%를 보이며 순항 중입니다. 현재 울릉공항 건설 공사는 전체 공정의 첫 단계인 바다를 매립하기 위한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격 매립에 앞서 공항을 파도로부터 막아줄 호환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공정이 끝나면 가두봉을 깎아 암석과 토사로 공항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뱃길을 통하는 방법이 유일한데요. 지난해 대형 크루즈가 취항하며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률은 낮아졌지만 편도 약 7시간의 이동 시간 등 군민의 일일 생활권을 위한 교통편으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와 전국 각지가 1시간 거리로 연결되는데요. 짧아진 이동 시간으로 관광객 방문이 용이해지고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바다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없는 한 공사 기한을 맞추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수성못입니다. 수성모 대구 시민들이 사랑하는 곳이고 네. 또 대구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한 네. 곳인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지난 26일에 윤 대통령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이 수성못 소유권을 무상으로 대구시에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수성못이 원래 농업 기반 시설인데요. 이제는 도심 공원이자 유원지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농어촌 공사보다는 대구시나 수성구청이 더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수성못은 일제 강점기 때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이 됐는데요. 해방 이후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와 수성구청 측에서 네, 농어촌 공사와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수성못 주변에 도로나 인도, 산책로를 많이 조성했는데요. 네네. 그 땅이 농어촌공사 소유라서 문제가 됩니다. 이 법적으로 보면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도로 등 시설물로 수성못을 불법으로 점유한 건데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정비가 되니까 좋던데 맞습니다. 또 그게 불법이었군요. 네, 법적으로 예. 보면 네네. 그런데요. 네. 이 나름대로 농어촌 공사도 노력을 했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수성못을 사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하지만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까지 소유권이 농어촌 공사에 있었기 때문에 각종 네. 사업을 할 때도 좀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웠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수성구청이 수성못의 수상 모델을 조성하려고 했을 때도 농어촌 공사 협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공사에 착수를 하려면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한데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성구청은 농어촌 공사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소유권 분쟁 소송 같은 게 지금 네. 걸려 있습니까? 네, 지난 2018년 9월에 농어촌 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을 점유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농어촌 공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대구시가 11억 300만 원, 수성구는 1억 2,200만 원을 농어촌 공사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수성못을 막무가내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네. 양쪽 모두 항소하면서 오는 9월 22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글쎄 항소심에서는 대구시나 수성구의 바람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일단 홍 시장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질지가 좀 관심인데요. 네. 아무래도 농업 기반 시설로서 역할을 다했으니 무상으로 양해해 달라는 주장이 좀 힘을 얻고 있고요. 네. 또 정부 여당이나 이 법 개정을 통해서도 어떻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대구시가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추경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 어제 대구시가 민선 8기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지출 구조 조정이 가장 눈에 띕니다. 네. 683억 원을 감액해서 이중 600억 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고 밝힌 건데요. 네. 구미시와 맑은물 상생협정 파기에 따른 지원금 100억 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민간 보조 사업과 국은 보조 사업, 공기관 위탁 사업비 등 지원 근거가 부족한 사업비 143억 원도 삭감이 됐고요. 어린이집 방역 지원, 코로나19 환자 수송 지원 같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성 사업도 줄였습니다. 공무원 여비, 수당, 각종 행사 비용을 줄여서 39억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네. 채무 상황을 적극적으로 채무 네. 상환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 채무 상환안 가운데 공유 자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것들이 네. 있었는데 그럼 반발이 좀 컸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이제 한 발 좀 물러섰는데요. 네. 이 포함된 게 성서와 칠곡 행정타운이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한 매각은 보류하고 대체할 매각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계속 이렇게 강하게 채무 상환을 주장하는 게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면 이자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 나름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조기 상환하면 21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주요 시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29개 마중물 사업에 17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홍 시장이 강조했던 주요 사업들의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초기니까 용역비에 좀 투자가 많이 됐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군부대 이전 용역비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용역비가 각각 10억 원 배정이 됐습니다. 네. 또 북구 농수산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용역비가 2억 원 책정이 됐고요.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산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위한 신천 수변 공원화 기본계획 수립 예산도 담겼고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원 예산도 추가 편성됐습니다. 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5일 시작되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무슨 소식인가요? 네, 요즘 서구 비산동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요? 주택 상가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결사 반대가 적힌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은 건데요. 네. 지난달 사업이 확정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후화된 지역을 재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이 사업 대상인데요. 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혹은 생략할 수가 있어서 사업 기간이 좀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비산동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상 18층 20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2026년 10월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사업 금액은 894억 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비 사업인데 네. 주민들이 왜 찬반으로 갈라져 싸우는 건가요? 네, 지난 6월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소유주 77명 중 80%가 넘는 62명이 사업에 찬성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80%가 넘는 동의가 있으면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서구청이 사업을 공식화한 게 지난 6월 20일이었습니다. 네. 기류가 바뀐 건 지난달부터인데요. 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한 사업준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부풀리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주민 40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비대위원들은 마치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것처럼 현혹시켰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고요. 네. 분양권을 받더라도 이주비와 분담금 등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너무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현재 비대위원들은 사업 취소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구청에 제출하기 위해 사업 취소를 위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기본적으로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 집을 받는다 이게 네. 가능한 일인지는 네. 모르겠어요. 반대로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까? 찬성하는 주민들도 상당한 편인데요. 동네가 낙후된 것도 사실이고 사업준비위원회로부터 제안받은 보상 조건도 나쁘지 않아서 사업에 찬성했다고 했습니다. 사업 추진 관계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구청은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했고요. 다만 사업 시행 규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니 주민들끼리 의견 합치를 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역시 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기입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그런 입장이네요. 다음 키워드 보죠. 안동댐입니다. 네. 대구시가 이제 안동댐 물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이 종합적인 검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네. 안동댐 물이 가장 맑고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네. 먹는 물 수질 감시 고시에 따라 42개 항목을 검사했고요. 채수 지점은 중앙부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세 곳이었고요. 해평 매곡지 수장은 2021년 수질 측정 결과의 평균치를 활용했습니다. 네. 사실 그 홍준표 대구시장과 그 안동시장 간의 취소원 이전 관련 이 협의가 이뤄지면서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 상류에 석포 재련소가 있기 네. 때문에 중금속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좀 수질이 맑다고. 좋다 네.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동댐 물에서 철과 망간이 미량 검출됐으나 그 농도가 매곡치 수장 원수의 12.5% 또는 9.1% 정도 그러니까 낮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네. 해평치수장에서는 철 망간이 안동댐보다 많았고요. 네. 매곡치수장보다는 적게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종합적으로는 뭐 구미보다 안동이 훨씬 낫다는 결과치인데 또 안동댐 3개 측정 지점 모두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 비소, 납, 크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로를 통해서 원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수질이 또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수질 검사 결과로 일단 맑은 물 하유의 사업은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 결과가 대구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라서 네. 좀 앞으로 환경단체 대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홍준표 시장이 2009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네. 대구 지선 안동댐 이전에 대해서 거리가 멀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다르게 왜 지금은 안동댐 이전에 찬성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짧게 보겠습니다. 네, 나홀로 자영업자입니다. 네.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나홀로 자영업자 수가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해서 모두 433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건데요. 네. 보통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좀 영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자영업자 수는 이제 2019년 2월 이후로 42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구는 살짝 줄었는데 경북은 여전히 좀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키워드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 대구 교육박물관에서는 2022 대구사랑 역사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 현장 윤가영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대구 교육박물관에서 열린 2022 대구사랑 역사 퀴즈 대회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치열한 예선을 치르고 또 본선에 오른 총 20팀은 대구 지역의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먼저 현장 속으로 떠나보시죠. 퀴즈를 통해 대구와 소통하는 2022 대구사랑 역사 퀴즈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관한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 학생들이 다 1등의 그 기회가 아직까지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5번 정도가 되면은 아마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곡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 사람은 1901년 대구에서 출생했고요. 개성학교를 나왔습니다. 마산에서 이 곡을 만들었어요. 자, 작곡가와 노래 제목을 적어주세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골든벨 판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박태준의 동무 생각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출전을 했습니다. 예,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퀴즈 문제가 대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구에 관련된 역사를 좀 더 공부해서 막내딸과 다음 기회에 한번 나와보고 싶습니다. 네, 말 그대로 대구 역사 골든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노래 문제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노래 퀴즈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을 통한 퀴즈까지 다양한 문제로 참여자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회를 기획한 또 유난히 열심히 공부하던 두 자매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24살 언니 김민지 씨와 대구 경운초등학교 김나영 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참여한 어머니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저도 역사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큰 틀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던 편인 것 같은데 대구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약간 학교에서도 역사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 역사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역사를 잘한다고 솔직히 자만하고 있었는데 대구나 다른 지역의 역사는 세세하게 잘 몰라서 여기서 배워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서울에 그 6.25 전쟁 때 피난온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서울에서 피난온 학생들을 담당하는 대구에 중학교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라고 하던데 재밌어 보이고 신기했어요. 그런 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이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의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받을 점이 좀 크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책을 봐서 알게 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떻게 이 대회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왜 곽재우 장군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책에서만 봤는데 그게 정말 제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아무래도 요즘 애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게 많이 없으니 몰랐던 건데 이제 한 번씩 찾아가 보는 것도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린 학생들이 우리 역사, 특히 우리 고장 대구에 대한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아주 뿌듯하고 든든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행사들은 좀 많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신 참여자분들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대회들이 많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또 직접 찾아봐 보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또 문화를 지키는 첫 발걸음이 아닐까 하셨는데요. 이번 대회는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대회였습니다. 대회를 기획한 대구교육박물관 교육화계부 손상락 교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사랑 역사 퀴즈 대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부제로 퀴즈를 통해 대구와 소통하다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들어는 봤거나 뭔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책도 만들고 행사도 준비하고 하거든요. 대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리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과서 삼아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조금 변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아무래도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생겨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이 대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나 많은 이제 대구 지역의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좀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학생도 다소 이제 자신이 잘 몰라서 다가가기 힘들더라도 일단 한 걸음 용기를 내보면 서로 그런 것들이 융화가 되어서 대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네. 우리 지역의 문화와 또 역사를 공부하고 알아가는 일, 학생뿐 아니라 대구 시민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성구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1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시사정보 덕분에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애청하고 있는데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시사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좋은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이 서비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구시는 산업부와 함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대구가 유치에 성공했지만 최근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는데요. 이 대구의 로봇 산업 인프라와 이 사업을 어떻게 다시 추진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시 로봇 정책팀 김희도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로봇정책팀장 김희도입니다. 네, 이 로봇 산업은 대구의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구시의 청사진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로봇은 민선 8기 우리 대구시의 주요 경제정책인 5대 미래 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로봇 시장은 제조 로봇 중심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로봇 산업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로봇 테스트 시설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기반으로 대구시를 로봇 산업 융복 합단지로 발전시키고 대구시 전역을 서비스 로봇의 모델 하우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 로봇 도시 대구의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 바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입니다. 로봇을 테스트하는 기반을 우리 대구에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사업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은 급증하는 이제 서비스 로봇의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환경 기반의 테스트 인프라를 조성하고 네. 인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로봇 산업을 세계 3대 강국을 도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인프라에는 병원, 마트 등 실내에서 서비스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내 환경 테스트베드와 자율 환경, 자율주행, 충전, 주차 등 실외 주행에 필요한 테스트 공간과 로봇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연구실을 제공하는 등 실증 연구센터를 구축합니다. 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서비스 로봇의 표준화, 인증 체계에 대한 기준 정립, 검증을 위한 측정 방법 개발, 로봇 관련 데이터의 수집, 분류, 공유 등의 표준화 개발과 기존 인프라와의 연동 기술 개발 등 서비스 로봇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성능, 안정성 등에 대한 인증, 검증 방법과 기준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팀장님이 계속 설명하셨지만 이 로봇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이기 때문에 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치열하게 경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가 네. 마침내 유치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해서 네.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충남 등 6개 시도가 공모에 응모해서 치열한 경쟁 끝에 대구의 테크노폴리스가 선정하게 되었고 네. 대구가 부지를 유치할 수 있던 이유는 지난 10년간 대구시가 강력한 로봇 산업 육성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로봇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대구시는 이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현대 로보틱스 유치,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 구축 및 사무국 유치, 5G 기반 첨단 제조 로봇 실증 센터 구축,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유특구 등을 추진하였으며 로봇 산업 시장 상출과 부품 경쟁력 강화 사업과 가치 사슬의 확장 및 상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로봇 산업 육성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실을 강조한 것이 대구의 선정의 핵심이라 여겨집니다. 네. 또한 우리 시엔스는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를 기반으로 로봇 기업 전주기 지원 체제를 완비하여 지역의 산업 재편을 촉진시키고 로봇 신산업의 창출 등 미래 서비스 로봇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우리가 공을 들였고 또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정말 기뻤고요. 이젠 다 됐다 싶었는데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사업 계획서상에 이제 그 사업의 경제성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네. 얘기와 산업계의 수요가 반영하는데 조금 미흡했다는 사유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국내 로봇 시장은 규모는 이제 5조 5천억 원인데 그 중에 이제 서비스 로봇 분야가 20% 수준으로 네. 시장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산업계 수요도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죠. 아직 희망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그 우리 산업부에서는 이 향후 재추진 방향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예타에서 다시 재도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예타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되었기 때문에 산업부가 잘 협의해서 일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예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뭐 수요나 경제성을 이유로 일부 평가위원들이 대구의 대규모 로봇 테스트필드를 조성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지역의 로봇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의미 있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 대통령께서 그 방문한 기업은 성서공단에 있는 아진 에스텍이라는 모션 컨트롤 칩을 생산한 대구에 있는 로봇 기업입니다. 네. 거기에서는 이제 이동식 협동 로봇을 활용한 규제 자유 특구 생산 물류 공정 실증을 시행 중에도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공장에서 회의를 택한 것은 기업에게 필요한 각종 규제 계획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로봇 기업의 회의 장소를 선택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로봇 산업의 규제를 해소하고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 사업으로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어디 시장이 좀 건의하셨어요?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역 현안 중에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건의도 있었고 대통령님은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산업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대구를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대구의 지역 공약에서 나타났듯이 대구의 로봇 산업 육성과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에 관심과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희망을 갖고 잘 준비해서 재도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대구가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로봇 도시로 성장하면서 그간 핵심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또 지역의 인프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길 바라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좀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대구시는 10년 전부터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2010년에 국가정책 로봇기관에 이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했고 2017년에 국내 최초로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했습니다. 네네. 2015년부터 로봇 시장 창출과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12,500억 규모의 자체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대 로보틱스를 비롯한 글로벌 5개 로봇 기업도 유치를 하였습니다. 네. 또한 21개국 25개 클러스터가 참여하는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를 구축하였고 5G 기반 첨단 로봇 제조 실증 기반 구축 사업과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유특구 사업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에 19개 불과던 로봇 기업의 수가 2020년에는 218개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2020년에는 지역 로봇 기업의 매출액은 7,795억 원으로 네. 2010년부터 연평균 26%씩 성장하고 있고 이는 대구시는 비수도권에서 기업 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로봇 산업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역 로봇 산업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서비스 로봇 시장도 커지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테스트필드 구축은 아주 시급한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예, 서비스 로봇 시장에 진출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안전과 성능에 대한 검증과 인증의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죠. 이를 실제 환경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필드에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를 위해 갖고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은 서비스 로봇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굉장히 시급하고 꼭 필요한 로봇 업계의 수건 사업입니다. 네네. 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가 대구에 꼭 구축돼야 하는 이유, 우리 대구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당위성을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가 대구에 구축되면은 로봇 기업이 연구 개발에서부터 실증, 규제 개선과 테스트, 사업화 지원까지 전주기로 로봇 기업 지원 체계가 구축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명실상부한 로봇 산업 중심 도시로 두서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대구시에 잘 구축되어 있는 로봇 산업 생태가 풍부한 인적 자원을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와 결합하여 대구가 로봇 산업의 융복합 직접 단지로 거듭나고 지역에 있는 기존의 기계금속, 자동차 부품 등 기업들에게 로봇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의 창출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서비스 로봇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뿐 아니라 지역의 로봇 관련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것이며 국가 로봇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준비해서 재도전에서는 예타 꼭 통과하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끝까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봇정책팀 김희두 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으로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어쨌든 경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기당하지 않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세 거래가 실종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세금을 시세보다 높게 주어서 피해를 보는 게 이제 깡통 전세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 척 하는 사람에게 이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원 중에서 중개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사례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미확인으로 이제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서 이제 피해가 이제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선 깡통 전세 사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돈 없이 집을 사갖고 이제 전세를 돌리는 거 우리 투자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깡통 전세는 이제 갭 투자하는 물건에서 다수 발생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갭 투자자들이 1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5천만 원 대출 받고 전세를 5천만 원에 놓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세는 1억이 아니라 한 1억 2, 3천만 원 되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집값이 요즘처럼 하락하면은 전세를 5천만 원에 놓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적에 돌려줄 전세 보증금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 대출도 되지 않고 결국 돌려줄 돈이 없다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 경매가 되면 이제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보증금의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떼이게 됩니다. 네네. 그런 이제 또 다른 경우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통상 이제 우리가 원룸 주택이라고 합니다. 네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대출금은 시세의 한 30-40%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주택은 대부분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세는 10가구 중에 이제 2가구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10가구 중에 8가구가 이제 전세였던 거죠. 당연히 이제 후순위인 세입자는 경매 시에 앞선 전세자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세입자를 구한 셈인데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대출이 있으면 아예 안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럴 경우 이제 물건을 구하기가 그렇죠. 힘들겠죠. 네네. 갭 투자 물건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임대 물건을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제 사실 갭 투자인지 아닌지 세입자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나 또 임대인은 주변 시세가 얼마 정도 하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세와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호가에 훅해서는 안 되겠죠.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시거나 다른 부동산에 가서 저 부동산을 살려면 얼마 정도에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룸 주택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월세가 많습니다. 만에 하나 이 대출에 전세 물건이 여럿 있다면 위험해집니다. 네. 집은 마음에 드는데 위험이 감지된다면 임차인 계약서 모두를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안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보여주지 않거나 신뢰가 없다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약을 위임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던데 집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제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네. 당연히 돈은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내고 이제 전세를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떤 이런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 싶어요. 네, 언뜻 뭐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뭐 당연히 월세 살고 뭐 집주인한테 줘야 되지만 이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사하면서 전세를 놓는 경우입니다. 일전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월세를 계약하면서 집주인의 신분증까지 복사해 두었던 것을 위조해서 통장까지 개설한 경우입니다. 대처하기 아주 힘든 사항이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대리인입니다. 원룸 같은 물건을 이제 부동산에 위임해 놓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을 대신해서 다른 가족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버지니까, 자식이니까, 배우자니까 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모두 제3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왔다면은 항상 위임장과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위임 계약은 경우가 흔하던데 이 세입자가 이렇게 또 주인 신분증을 도용해서 이렇게 전세를 놓는 경우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또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주택을 임차하려면 이 부동산을 방문하게 되고 이런저런 집들을 보게 됩니다. 이 처음에는 이제 주의를 기울이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믿게 되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만 믿고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지만 소유자를 알 수가 있고 또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서 선순위의 담보 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나지 않기는 하지만 근데 부동산은 사고가 나게 되면 단위 금액이 매우 커서 네네. 피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등기부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죠. 네. 꼭 유의하셔야겠고요. 지난 시간에 또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아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국세 완납 증명서도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은 이 집주인의 국세가 체납된 경우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국세 체납이 우선이라는 점을 악용한 유형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 체납 금액이 쌓이면서 고의적으로 이제 1억 5천에 오피스를 구매한 후 시세의 80%인 1억 2천에 전세를 놓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세입자에게는 전 소유자와 임대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안심시키고 몇 달 뒤에 갑자기 부동산 권리침해 사항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압류장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세입자가 이제 전입 신고도 하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이보다 먼저 체납한 세액이 있으면 집이 공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금 체납은 등기부 등본에 한 2석 달 늦게 이제 공시되기 때문에 당장에 등기부를 본다고 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부동산 사기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등기부 등본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또 듭니다. 네, 법상의 공신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유관계,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 등본에서 공실력은 있으니까 믿어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상 계약할 때만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중도금, 잔금을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잖아요. 네. 이때에도 사실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임대인은 건조당권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중도금 납부 전, 잔금 납부 시에도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은 또 아닙니다. 확인할 게 또 있습니까? 네. 임대차 보호법은 주소 이전하고 확정일자 받고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잔금 치고 확정일자 받은 날에 은행 가서 설정하고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날에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은행에서는 선순위 저당을 설정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집은 대출을 꺼려 하거나 건저당 설정을 아예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하루 사이에도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미 그럼 그렇게 된 경우에는 또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이고.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이제 뭐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은 네. 이제 못 돌려받는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되는 거죠. 그럼 무주택 서민은 전세금을 좀 안전하게 지키는 확실한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인 전세 반환 보증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스스로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이게 적합한데요. 네. 전세값이 급등해서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도 있고 또 불안이 커지면서 일반 세입자들의 전세 반환 보증 가입이 현재 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의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으로 이제 법적 대항력을 갖추면
별도로 이제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이 경우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게 되고 우선 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전세 반환 보증금 제도가 유효한 거죠. 네. 그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가장 확실하게 세입자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가입합니까? 네, 우선 보증 신청 기한이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이제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 이제 잔금을 이제 납부해야겠죠. 네. 전세 계약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되는 경우도 매나 적용이 되겠고요. 네. 보증 대상 주택은 단독 다세대 아파트 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제 보증 금액과 보증 한도가 있는데요. 네.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즉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는 한 가구만 거주하지만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이제 보증 신청인보다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자의 전세 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해서 이제 보증금액이 설정이 되겠죠. 네. 그럼 전세권 설정처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한데요. 네. 보증에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있어야 되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꼭 잊지 마시고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국채보상로 동신교에서 용산우체국 내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요.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 신천교에서 침산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명덕로 계명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구간 서행 흐름 보이고요. 화암로 수목원 입구 3거리 쪽에 교차로 신호기 꺼져 있어서 경찰관이 수신호 중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칠곡물류 나들목에서 북대구 나들목까지 소통 원활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 나들목에서 군위 분기점까지 막힘없이 지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쪽으로는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교통량 꾸준히 이어지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도동 분기점에서 팔공산 나들목까지는 속도 살짝 더디게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좀 줄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구는 위중증 환자 수가 600여 명이고요. 한 주 새 사망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빈틈은 없는지 좀 더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8월 3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생생매거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